네, 안녕하세요. 100%입니다. 자, 오늘 하나오션 한번 봐볼 건데, 자, 하나오션이 지금 계속된 하락세가 나오고, 오늘자에는 좀 121선까지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 만큼 우리 주주님들 지금 비상입니다. 비상. 자, 지금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주주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자, 무엇보다 지금 악재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오션 HMM에 대해서 지금 세척의 수주, 그리고 오늘자에는 노르웨이 수주 기사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호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가가 내려오는 상황에 대해서 이거 곧 대폭락 나오는 거 아닌가, 지금 공포심에 휩싸여 계신 주주님들도 많으시고, 그런 만큼 내가 늦기 전에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하시는 주주님들 굉장히 많으신데, 매도 절대 금지입니다. 자, 왜? 자, 하나오션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내려온다고 공포심에 휩싸일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호재가 나오는데도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지금 누군가가 누르고 있구나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올라갈 종목을 올라가지 못하게 누르는 하방 압력이 존재한다. 그러면 의도적인 데는 이유가 있겠죠. 자, 반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공간에서 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이유가 사라진다라고 하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오션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즉, 곧 올라갈 종목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매도할 이유가 있는가? 매도 금지입니다. 자, 심지어 지금 수급적인 상황에서 곧 반등이 나온다라는 강력한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 오히려 더 지금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주님들 지금 매도 고민을 하실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지금 주가가 눌리고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하나오션 지금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어떤 대응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 시간이라고요. 그런 만큼 오늘 영상에서 이 이야기 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영상 마지막에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까지 준비해 놨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선물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영상을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좀 최근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죠. 자, 일단은 폴란드 수주에 대해서 실패를 하게 되었다라는 게 제일 큰 상황으로 보여지고, 여기에 의한 지수에 의한 변수. 자, 코스피가 지금 최근 한풀 꺾인 상황에서도 좀 지수의 하락에 의한 변수에 대한 하락이 좀 보인 것으로 보인다. 말이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려워 보이네요. 쉽게 설명드리면, 지수에 의한 변수가 생겼다에 더해서, 자, 최근 지금 거제 사업장의 인명사고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 우려감이 주가를 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다만 우리가 이런 상황이다라는 예측과 실제가 맞는지는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솔직하게 지금 하나오션이 오른 이유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지금 필리조선소를 갖고 있는 하나오션이 핵심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즉, 이번 미국과의 대형 프로젝트에서 하나오션이 최대 수혜주로 지금 거듭난다에 더해서, 마스가 프로젝트의 지금 연장선상인 알래스카 프로젝트.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뭐예요? 지금 알래스카의 새로운 유전을 건설하게 되면서 이것을 상품화 시키는 프로젝트인데, 자, 여기서 천문학적인 LNG선 그리고 나서 쇠빙선에 대한 수주가 약속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것 또한 하나오션이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에 더해서 캐나다 잠수함 수주까지 얘네로 오른 거 아니에요? 즉, 최근의 악재들은 오히려 명분으로 작용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 지금 차트를 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주가가 올라오는 데 있어서 오르는 동안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투자가 됐다고요. 특히나 지금 최근만 놓고 볼까요? 최근만 해도 지금 10만원대에서 15만원대까지 급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져 나왔는데, 지금 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시점에서의 거래량이 보여요. 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 거래량은 못 속이잖아요. 지금 올라올 땐 거래량이 많았다가 내려올 때 거래량이 적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들어온 비용들이 이 공간에서 지금 이탈이 감지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게 진짜로 악재고 추세 전환이었다라고 할 거였으면 21선을 돌파 못하는 60선이 뚫리는 구간,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 나오면서 과대낙폭이 나왔어야 정상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인 논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잘 봐요. 자, 내가 이 공간에서 지금 매수를 했어요. 자,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내려오는 동안 내가 팔지도 않았고 추가적인 매수도 안 하고 있어요. 왜요? 더 떨어지면 야금야금 모으려고 아니에요? 즉 매도세가 폭발하면서 내려가는, 즉 말하자면 추세 전환의 신호는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추세 전환의 시도가 나오지 않았다가 첫 번째. 자,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자, 내가 똑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금이에요. 난 금을 사 모을 거야. 샀는데 떨어지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요, 떨어뜨리고 사겠죠. 즉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의도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솔직하게 나쁜 말씀 드리자면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 일어난 것 뿐이다가 결론이에요. 자, 지금까지 하나오션 똑같은 차트 반복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을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거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지금 한 달 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지금 비중 조절 들어가야 된다. 얼마에? 14만 5천 원에. 지금 영상이 언제 올라갔어요? 10월 28일 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날짜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14만 5천 원에 매도해야 된다. 이때 코웃음 치셨던 분들 당연히 내려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게 이유가 있어요. 자, 간단한 얘기요. 자, 주가가 들어 올려질 때 가장 많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누굴 것 같아요? 개인이요, 개인. 자,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냐? 자, 전에 신고가 랠리를 썼을 때도, 다음번 상승이 관측이 될 때도 항상 개인들이 지금 올라오는 중간중간에 많은 매물대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주포 세력인 뭐 외인들, 기관들은 무슨 생각을 당연하게 하겠어요. 이거 계속해서 주가를 들어 올려봤자 개인들은 변수로만 작용을 하는데, 더 올리기 전에 개인들을 털어내자라는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만큼 항상 급등 직전에 의도적인 하방의 연출이 존재를 해왔고, 이번에도 똑같다고요. 자, 실제로 급등 나온 구간들을 보면 이 공간에서 60일선을 깨고 나서 지금 반등. 이 공간 때도 그렇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60일선 깨지고 120일선까지 내려오고 나니까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고, 이번에도 60일선이네요. 자, 그런데 지금 121선까지 왔어요. 이거 무슨 소리예요? 자, 이게 왜 일어나냐면 개인들은 뭘 보고 매수를 많이 해요? 결국은 이평선이잖아요. 우리 주주님들 중에 이평선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 한 번 안 보고 책 한 번 안 보신 분들 어디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자, 오늘자도 121선 의도적으로 지금 돌파시켰다. 자, 이렇게 해서 개인의 툼에 최대한 많이 유발시키고 다시 한번 들어 올려지는 흐름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도할 때예요. 자, 실제로 오늘자에 계속해서 연이은 매도세들이 관측이 되다가 오늘자 외인 다시 한번 매수세로 돌아섰고, 특히나 지금 거래원 순간거래를 보시면 장막판에 JP모건 서울이 굉장히 많은 양을 지금 매수를 했고, 오늘자에는 JP모건 오늘자엔 계속해서 매수 일색이었거든요. 봐봐요. JP모건이 굉장히 요즘 행동이 이상해요. 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공간의 횡보 구간에서 지금 매수세를 집어넣고 있다가 갑자기 이 날짜와 최근 이틀간의 매도세가 많아졌는데, 뭐 얘는 바보라서 지금 고점에서 사놓고 손절해야겠다 하면서 손절할까요? 지금 어느 구간에서 매도했는지 봐요. 자, 지금 최근에 나온 것 중에 24일과 28일이 제일 커요. 두 날짜의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이 두 날짜는 이평선 근처였단 말이에요. 자, 60일선의 이탈을 만들기 위해 고의적인 매도, 그리고 어제자 같은 경우는 120일선을 좀 닫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고의적인 매도가 관측되었다. 항상 60선의 이탈 이후에는 큰 상승이 관측됐던 하나오션, 이번엔 다를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매도해야 될 게 아니라 오히려 저점 찾아서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자, 제가 어제자에 올린 영상인데, 어제자의 영상에서도 제가 바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오늘자에 더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우리가 저점에서 회전하는 부분을 지금 잡아서 타점을 잡아야 된다. 다만 121선과 이 10만원 선, 이 사이 부근에서의 회전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다 보니까 준비해야 된다. 자, 그런 만큼 내일,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오늘이죠. 오늘이 가장 큰 분기점이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저랑 같이 진행하시면서 고점에서 자, 14만 5천 원 이거 저랑 같이 진행하시는 분들은 거의 15만 원대에 모두 다 매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덜어냈던 비중 다시 채울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에 하나 내가 여기서 매도 못했다. 괜찮아요. 자,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를 하면 올라섰을 때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만큼 하나오션 오르는 동안 내가 이렇다 할 수익을 좀 크게 보지 못했다. 그런 만큼 이번엔 기회 잘 잡아서 내가 좀 큰 수익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나, 내가 여기 근처에서 지금 저점 나오면 매수해야 되는 거 안다. 고점 때도 매도해야 되는 거 안다. 그런데 내가 이런 타점들을 잘 잡지 못하기 때문에 타점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 지금 연락 주세요. 010-7207-4884 2번으로 오션 타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지금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매수 타점. 당장 내일 나올 거예요. 자, 근데 매수한다고 끝이 아니죠. 주가가 들어 올려졌을 때 이번에도 당연히 신고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이 매도 타점까지 제가 계산 다 해놨어요.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잖아요. 다만 미리 받아보실 수 있게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모두 다 공유해 드릴 건데 비용 드는 거 없어요. 무료인 대신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가 하나오션 한 주라도 들고 있다. 지금 문자 보내세요. 자, 이게 그냥 오해를 하시는 게 올라간다. 그러면 매수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매수도 잘 해야 되고요. 매도도 잘 해야 돼요. 이 타점이 얼마나 중요하신지는 주식 오래 해보셨으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전에 영상 때부터 120일선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60선 깨지고 내가 매수를 했다 쳐요. 지금 100이면 100손절 나와요. 아무렇게나 사고 버틴다고 능사가 아니라고요. 두 번째, 산다고 다 끝나냐? 결국 매도해야죠. 제가 영상에서도 14만 5천 원에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매도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오고 있을 때 내가 언제 다시 담지가 아니라 어떡하지 매도할까 소갈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잘 준비해놓고 또 그러실 거예요. 이런 거 다시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만큼 난 정확한 타점으로 이 수익을 극대화하고 소갈이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010-7207-4884로 오션 타점 네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 매도 타점 바로 오픈해 드리고, 실제로 우리가 매수해야 되고 매도해야 될 때 제가 실시간 대응까지 해서 완벽하게 기회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곧 폭발적인 좀 상승이 예견되고 있는 하나오션인데, 다만 이 의심이 드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 너가 내려온 대로 나오고 지금 저점에서 회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한다. 근데 이게 수급의 흐름만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주식인 거면 수급창만 보면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올라갈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심지어 이 올라갈 명분이 지금 준비되고 있잖아요. 자, 해진공이 지금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조세 특례 제도를 지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밝혀졌는데, 이거에 대한 예비 타당성 평가가 12월에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지금 이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는 상황에서의 하나의 딜레마가 빠졌어요. 지금 해운사 굉장히 큰 위기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자, 국제해사기구에서 지금 2028년부터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한번 해상 지도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디다 많이 팔아요? 보통은 서방 세계인 유럽, 미국 이쪽에 좀 수출이 압도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걸 지금 배 타고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미국만 해도 태평양을 아예 건너야 되는데 뭐 일자로 건널 수 있어요? 해류 따라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든지 밑으로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유럽은 상황이 더 심각하죠. 우리 저희 인도양 뚫고 넘어가서 그 유명한 수에즈 운하 뚫고 나가야 유럽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수에즈 운하의 통행료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운행거리가 길어요. 그 소리는 뭐예요? 탄소세가 엄청나게 부과가 돼요. 실제로 거의 영업이익 1분기 이 수준이 아니라 1년 단위의 거의 영업이익과 맞먹는 수준의 탄소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 특히나 우리나라는 지금 노후 선박이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자, 옛날 선박이면 당연히 출력도 더 안 좋고 효율성도 안 좋으니까 탄소 배출이 더 많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탄소세를 줄이기 위해서도 친환경 선박을 지금 도입을 해야 되는데, 친환경 선박이면 좀 탄소세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고, 이 교체가 완료되면 완료될수록 탄소세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게 되겠죠. 문제가 또 있어요. 친환경 선박이 더럽게 비싸요. 기존에 뭐 컨테이너선을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고 안 하잖아요. 친환경 선박은 고부가 가치 선박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해운사가 선택을 못하고 좀 망설이는 상황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이 조세 특례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세제 감면을 해주는 혜택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친환경 선박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좀 줄어들 수가 있게 되고, 해운사가 그러면 어차피 안 하고 있으면 탄소세 내야 돼요. 그러면 탄소세 내기 전에 내가 최대한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을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탄소세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겠죠. 이걸 지금 해양진흥공사가 도와주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된 건데, 자, 해양진흥공사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비 타당성 평가가 지금 12월에 준비가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세부 기준이 마련이 되고 해운, 조선, 금융업 에 지금 추가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이 예비 타당성 평가가 끝나는 순간부터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내용들이 폭발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자, 지금부터는 뭐예요? 해운사가 지금 세대 교체를 미룰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 폭발적인 수주를 예상할 수 있게 되겠죠? 이 교체 시기가 엄청 큰 게요. 최근에 카타르가 지금 선박 교체 시기가 맞물리면서 폭발적인 수주가 우리나라 조선사를 얼마나 들어 올렸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이클이 한번 온다가 첫 번째. 자, 두 번째로 뭐예요? 당장 내년부터 빠르게 진행될 마스가 프로젝트에 더해서, 자, 캐나다 수주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폴란드가 EU의 눈치를 봐서 사실 스웨덴을 선택을 한 거예요. 반대로 캐나다는 누구 눈치를 제일 많이 봐요? 미국 눈치를 제일 많이 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죠. 미국이 결국은 한국에게 러브콜을 계속해서 날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마스가의 중요안이 뭐예요? 지금 미국의 자국 내 조선소 부활이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필리조 선소를 갖고 있는 하나오션이 지금 캐나다에 대해서 입찰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입찰되면은 현실적으로 빠르면 어디에서 지금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필리조 선소에서. 자, 그렇다고 하면 미국이 이거 압박 안 들어갈까요? 자, 정치적인 이점을 하나 가져간다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요. 자, 독일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입찰 해양서를 낸 지금 잠수함에 실물이 없어요. 뭐 우리도 신차 구매할 때 아직까지 출고 전이다라고 하면서 카탈로그 스펙을 보면서 설명을 듣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건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이게 자동차 시리즈 마냥 전작의 개선점이 나오고 이게 아니라 세대별로 메커니즘도 달라지고 중요한 무장도 달라지고, 그러면 배수량이 많아지니까 그걸 버티기 위한 설계도 달라지고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아예 다른 거랑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실물을 보여줄 수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의 수주 확률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최종 결정이 언제 나오냐? 5월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타임라인대로 정리하면 뭐예요? 자, 12월, 1월을 기점으로 해서 제일 폭발적으로 터지는 게 뭐예요? 일단은 해운사. 이거는 국제회사기구에서 국제적으로 때리는 세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만큼, 이거 우리나라 해운사만 바꿔도 대박인데 이게 글로벌로 확충이 될 거예요. 왜? 자, 일단은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해운사들이 교체를 하면서 친환경 선박으로 많이 교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배 만드는데 3일 4일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빠르게 준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수주 잔고 조금이라도 있을 때 빠른 수주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 슈퍼사이클이 한번 도는 게 11월까지. 그 뒤로는 뭐예요? 그 다음 마스가 프로젝트 나오죠? 마스가 프로젝트 구체적인 협력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기 시작할 거고, 거기에 끝이 캐나다 60조 잠수함 사업이 될 거예요. 자, 즉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 구간대에서 121선까지 빼는 게 너무 당연했던 이유는 개인들을 최대한 털어내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고, 개인들 최대한 털어낸다라는 건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개인들이 필요 이상으로 붙을 때까지 주가 올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만큼 지금 시작해도 괜찮아요. 지금에서 최저점에서 잡고, 자, 이번에는 어정저정 올라갔을 때 내가 매도 못해서 소가리 할 게 아니라, 올라갔을 때 최고점에서 내가 매도를 하고 싶다. 다시는 소가리 하고 싶지 않다. 문자 주세요. 010-7207-4884로 오션 타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자, 일단은 지금 나오는 이 마지막 타점이 최근 앞으로 한 반년에서 1년 뭐 그 뒤는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아마 높은 확률로 지금 뭐 거의 300조에 육박하는 사업의 핵심 수혜주인데 아마 다신 안 올 저점이에요. 이 저점에 대한 매수 타점 먼저 공유해 드리고요. 자, 일단은 급등하는 데는 계속해서 패턴화가 시켜졌던 하나오션인 걸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 만큼 일단 1차적인 매도가에 대해서 제가 계산해 놨습니다. 이 매도 타점까지 같이 공유해 드릴 건데 비용 드는 거 있다 없다? 비용 드는 거 없어요. 무료인 대신에 힘내라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오션도 말도 안 되게 올라갔고 뭐 소위 텐베거라고 하죠. 막 10배 이상 지금 주가가 들어 올려지는 사람들 부러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데서 준비한 거예요. 즉 우리한테도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기회를 내가 잘 잡아 나가면서 수익 극대화하고 싶다. 문자 하나 주시면 제가 이 기회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선물을 준비했는데, 자, 지금 증자 관련주로 해서 제가 종목 하나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네, 흔히들 알고 계시는 무상증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로 종목 잡아서 큰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증자 관련주를 잡아야 돼요. 자, 이유가 있어요. 자, 증자 같은 경우는 패턴이 있어요. 스케줄 매매란 말이에요. 일정에 따른 움직임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바닥만 잡아간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안정적인 수익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실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증자가 좀 확실시되는 종목으로 제가 선별을 했고요. 지지까지 지금 체크를 한 이후에 지금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목표 수익률 최소 600%예요. 최소. 증자 보신 분들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진짜 1000%까지도 우습게 가요. 자, 이 증자 관련주를 저랑 함께 하면서 큰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 번호 010 7207-4884 이 번호로 무상 이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제가 브리핑 드리면서 종목명 오픈하고 금액까지 오픈을 해 드릴 건데 좀 저랑 했던 종목 중에 좀 추려서 가져왔는데 이 증자의 장점은 뭐냐면요. 일정에 따른 매매라고 했잖아요. 일정에 따른 매매이기 때문에 보유기간 자체가 길지가 않아요. 이때도 약 한 달 가까이죠. 자, 이때 같은 경우도 거의 한 달 가까이, 즉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만 들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소룩스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언제 샀냐 12월 3일 날 지금 8,200원에 매수를 해서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우리가 뚫고 올라갔을 때 윗꼬리가 아니라 확실하게 좀 안전하게 43,000원에 매도해 드렸어요. 그래서 수익률 자체는 500% 정도인데 이게 끝이 아니죠. 무상증자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인 수익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셀리드도 똑같아요. 저점 부근인 7월 22일 날 1730원에 들어가서 딱 10배 먹었죠. 17,300원에 우리가 매도를 해서 수익률 1000%, 거기다가 증자 참여 물량까지 추가적인 수익까지 나왔다. 즉 실제적으로 따지면 수익률 자체가 1000% 이상 나왔다라는 거죠. 자,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유한 거는 이건 조금 길었어요. 약 2달 정도 보유를 했었는데 자 1430원에서 11,600원까지 지금 매도를 해서 수익률은 810%의 추가적인 증자 물량까지 수익을 봤다. 그런데 공통점들이 뭐예요? 다 저점 부근에서 시작을 했을 때 밀고 올라가는 힘만 있어요. 이게 증자의 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내가 애매한 종목 잡아갖고 소가리를 할 게 아니라 확실한 정보 가지고 확실히 수익 볼 수 있는 걸로 같이 따라하면서 큰 기회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지금 연락 주세요. 010-7207-4884로 무상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제가 종목명 오픈해 드리고 그리고 상세한 브리핑 드리면서 어느 금액에 지금 매수를 해야 되고 우리 목표가 얼마까지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이 기회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